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언제쯤 공급이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7, 8년 후에 공급이 될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에 조금 더 기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대기 수요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집중되는 수요들을 좀 멈춤 현상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도심 재생이나 아니면은 현재 재정비 사업밖에는 이제 그 물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15년 전, 한 20년 전부터라고 보시게 되면 도심 재생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주민 동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틀들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 진행이 잘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를 또 그 지역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 편의성을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생 뉴딜 사업 실제적으로 2월 24일이죠. 24일 발표됐던 내용 82만 가구, 83만 가구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고 수도권 지역 62만 가구, 그중에 서울 지역의 32만 가구 중에 실제적으로 32만 가구 중에 대다수가 대부분 다 도심재생이나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 막연하게 실제로 있었던 또는 현재 낙후된 지역의 도시를 다 정비해서 새롭게 기반시설과 토목공사를 하고 그 지역에 물량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도심 재생의 뉴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이라든가 건축, 문화, 교통 여러 가지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얘기를 하게 되면 도로의 상공이나 지하 공간을 개발을 본격화한다. 말씀드렸던 지하 공간 개발, 그래서 지하를 도로로만 확보를 하고 지상 구간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심 용지로 확보를 한 후에 주거지, 상업지 또는 공원, 녹지 이런 형태로 주민 편의와 물량 공급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민간 개발도 주체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창의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또 도로 상부와 하부가 과연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도로 공간 실제적으로 공공개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죠. 거기에 이제 민간 개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다 하는 부분도 민간 자본이 들어간 고속도로긴 하나 보통 20, 30년 후에는 현재 다시 이제 환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개발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공공개발만 허용을 했던 도로 공간, 도로 상공이라든가 하부 공간 같은 경우 민간이 문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도로 상공이라든가 하부 공간 같은 경우도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도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만 당연히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거기에는 입체 도로를 만든다. 입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한 또 그 교통 효과라든가 교통 또 혼잡을 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유지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 앞으로 보도가 있다 치면 위로 봤을 때는 현재 도로가 지나가는 부지는 도로 부지죠. 그리고 지하는 대부분 다 공공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고요. 또 상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 개발하는 것도 민간 개발을 할 수 없죠. 상공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공간 개발은 대부분 다 이제 공공 위주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조된 사업이 아니다 하면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업이지만 이제는 상공도 민간 활용을 허용을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50년 정도까지는 민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로 여건이라 하더라도 공공개발보다는 현재 민간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만 쫓아가게 되면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또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기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도로 부지라든가 국공 위주로 활용을 해서 도로공간 지하 상가라든가 도시 계획 시설 위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조성되는 지역들이 서울 지역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하 상가들 더욱더 확대하고 도시 계획 시설 안에 위주로 개발을 한다.
또 민간이 도로 공간의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유도 가능하다. 임대가 아니라 소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입체도로 개발 제도를 해서 도시공간 훼손이라든가 도로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를 해서 실제로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활용을 하고 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흐름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개발이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도로 지하공간 개발 활성화를 해서 실제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 공공지하상가죠. 대부분 다 공공지하상가고 지하철역이 있다면 공공지하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의 지하공간을 백화점과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물론 이제 지금도 연결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공공지하상가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또 컨벤션 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근린상가라든가 아파트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공연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 오피스까지 현재 공연이라든가 업무시설 또는 주거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민간 개발을 참여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이 지하공간 개발이 그만큼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또 대한민국 토지가 워낙 또 작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 공간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입체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철도가 이 도시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도시를 관통을 해서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요.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또 고통을 조금 더 표출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도시 개발, 도로 지하 개발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행 중심의 시가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안전한 도로겠죠. 그리고 이렇게 철도 부지라든가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하 구간으로 현재 매립을 해서 실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또 안전이라든가 소음, 공해 이런 거를 좀 피하자. 또 현재 어떤 그 미관적인 여건들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 구간에 남아도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현재 주거나 상업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실제 서울 지역에 이제 어떤 택지 공급을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남아도는 땅들 또는 유유부지 이런 걸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될지는 유유부지 활용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이제 서초구라든가 각 지역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로법 등 봤을 때는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보통 6m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민시설 설치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공동주민시설을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각 동간 떨어져 있는 부분을 지하 공간을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동과 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겠죠. 이 부지에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또 지하 공간으로 주차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민과 연결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또 지상 구간에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일거양득으로 같이 만들겠다라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도 관리 개선을 합니다. 실제로 각 동마다 현재 동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상가가 있을 테고요. 상가 옆에 바로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은 각 아파트마다 각각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서 지하 공간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현재 나눠져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한 거죠. 그만큼 부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각각 있었던 관리실 하나만 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 인원이 물론 확충이 더 돼야겠지만 관리 인원도 그만큼 확충이 돼서 또 관리 인원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관리가 또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하 공간도 저런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관리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또 시행이 되느냐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또 도로의 경계를 규제를 살펴서 도로 경계라든가 도로와 건물 일체형 시설 또는 창조적인 디자인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죠. 정말로 예쁜 건물들, 정말 도시 미관을 이제 설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술에 가까운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야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각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실제 건물 옥상 간이 휴게소로 만든다거나 건물 간의 연결 활성화, 건물 간의 각각 다른 건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준다거나 물론 이런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만들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다 보셔야 되고요. 또 현재 지하 구간을 개발을 하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도로망이 또 개설이 되고 그 상층부는 현재 녹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녹지 공간 외에 이런 노래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이 만들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상업시설까지 같이 또 확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이득적인 어떤 이득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 말씀을 싣고요. 또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공간을 현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물론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겠죠. 이 도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확보로 차원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지역 공간에 이런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을 놀 수 있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지하 환승시설 개발 이게 지금 현재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가 개발된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환승시설을 개발을 해서 환승시설 안에는 상업시설도 허용을 하고요. 또 현재 상공형, 지하뿐만 아니라 상공형 어떤 환승시설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이게 환승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미래 설계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되게 되면 이익이 반드시 발생을 하겠죠. 개발이 환수합니다. 환수 재원에 실질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서 미래 도시 또는 현재 도시 재생과 도시 교통에 실제적으로 신산업분에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민간이라든가 개발 또 투명한 절차로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적당한 금액으로 또 환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차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신산업 분야에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20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매년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된 내용은 현재 29곳 정도를 이제 지정을 했고요. 현재 혁신지구 2곳에 현재 총괄 사업관리자 16곳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 이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한 지역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러 지역들을 총괄 사업관리자라든가 혁신지구 인정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토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제적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86개 쇠퇴 지역을 현재 실제 재생할 예정이다. 그랬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구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도시 재생 예비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지상과 지하 공간이 개발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주거와 상업, 문화, 예술시설까지 같이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가 건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